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오늘은 EPL 36라운드 첼시와 아스날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의 라인업인데요. 첼시는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하비르츠가 제로톱으로 출전하면서 필리식 마운트와 슬리톱을 형성했고, 상태 대신 길모어가 선발로 출전하면서 조르지니와 중원을 끌렸는데요. 윙백에는 제임스와 치렐, 3백에는 리드거 대신 주마가 출전하면서 실바, 아스피아 수비진을 구성했고, 맨디 대신 케파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아스날은 포백이 아닌 슬립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전방에는 오바메양이 출전했고, 스미슬로우 웨데고르가 투공미로 출전하면서 뒤를 받쳤는데요. 중원에는 파티와 엘네니가 호흡을 맞추고, 윙백에는 티어니, 사카, 슬립백에는 마갈량이스, 마리, 홀딩이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아스날의 라인업을 보면 전에 아르테타가 구사하던 슬립백과 포백을 혼용하는 전술이 아닌 센터백 3명으로 구성된 슬립백으로 첼시 맞춤 선발 기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자체는 첼시가 압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아스날이 점유율을 가져가는 듯 싶었으나 첼시가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아스날은 빌드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첼시가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아스날의 수비라인을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스날의 빌드업에서 전반 10분 만에 마갈량이스의 패스미스가 나왔고, 하비르츠가 이를 가로채면서 레노와의 1대1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하비르츠가 마무리짓지 못했습니다. 이후 첼시도 빌드업 상황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는데요. 조르지뉴의 패스가 비어있는 골문으로 향했고, 이를 케파가 겨우 쳐내긴 했지만 오바메양이 흐르는 볼을 따내면서 뒤이어 들어오는 스미스로우에게 내줬고, 이를 스미스로우가 결정지으면서 아스날이 선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조르지뉴의 미스는 1차적으로 주마의 패스가 문제였는데요. 측면에 비어있는 치렐에게 패스를 내주지 않고 중앙의 압박에 들어오는 조르지뉴에게 패스를 주면서 조르지뉴가 케파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백패스를 내준 것이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실점 이후 지속적으로 아스날을 밀어붙였는데요. 득점에는 실패하긴 했지만 위협적인 장면들을 몇 차례 만들었습니다. 전반 22분과 27분, 마운트가 두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기록했고, 전반 35분에는 치렐이 왼쪽 측면을 허물고 컷백 패스를 날린 것이 아스날 수비에게 막히는 등 아스날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다만 득점에는 실패했고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반 22분에 마운트가 때린 슈팅이 홀딩 손에 명백하게 맞는 장면이 있었으나 주심은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고, 첼시 입장에서는 다소 야속한 결정이었습니다. 후반전 투엘 감독은 3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전반전 다소 부진했던 길모어를 빼면서 오도이 투입과 동시에 마운트가 3선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는 3하나 5하나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후방에서 불필요하게 볼을 소유하기보다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연결함과 동시에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한 교체도 보였는데요. 다만 오도이 투입 이후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자 후반 65분 골문에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인 하비르츠를 빼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높이와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를 투입하면서 측면에서의 위협적인 크로스를 누렸습니다. 이후 후반 78분에는 아스필리쿠에타를 빼고 지에의를 투입하면서 포백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후방에 2명의 센터백과 조르지뉴만 남겨두고 모든 선수들이 전진했고, 후반 막판에는 주마까지 최전방으로 전진해 득점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홈에서 아스날에게 패배했습니다. 첼시의 공격 상황에서 아쉬웠던 점은 아스날의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스날은 양쪽 스토퍼들이 첼시의 2선 자원들을 1대1로 마크하면서 적극적인 수비를 보였는데요. 이에 2선에 위치한 플리식 마운트가 하프스페이스 위치에서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 아스날의 스토퍼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빈 공간이 발생하는데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아스날의 수비를 뚫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스날은 첼시와 같은 포메이션으로 3-4-2-1의 포메이션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수비 시에 5-4-1 형태로 스미스로우와 웨데고르가 양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측면 수비에 가담하고 중앙을 두텁게 하면서 첼시가 중앙에서 공격하지 못하게 공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적절한 타이밍에 전방 압박을 통해 첼시의 빌드업을 방해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데요. 아스날은 오바메양, 스미스로우, 웨데고르, 엘네니까지 4명의 선수가 전방 압박을 가하고 첼시의 2선 자원들이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홀딩과 마갈량이스가 1대1 대인 수비를 통해 강하게 붙어주면서 첼시가 볼을 전방으로 보내지 못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아스날 스토퍼들의 수비 방식은 내려앉았을 때도 같은 기조를 보였습니다. 필리식과 마운트가 측면으로 빠지거나 볼을 받을 때 홀딩과 마갈량이스가 빠르게 붙어주면서 강한 대인 수비를 통해 필리식과 마운트가 볼을 소유하는데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또한 중앙 미드필더인 파티와 엘네니의 수비 커버도 좋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빈 공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수비 커버와 첼시의 중원과 경합을 통해 볼을 뺏어냈습니다. 아스날은 조르지뉴의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선제 득점을 일찍이 기록하면서 수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약간의 운도 따르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승골을 기록한 스미스로우가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주 공격 루트였던 왼쪽 라인에서 티어니 오바메양과 같이 아스날의 공격을 이끌었고 스미스 로우 특유의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승리의 주역으로는 파티, 홀딩, 레논을 꼽을 수 있는데요. 파티는 최근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며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 경기처럼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한 경기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피지컬을 통한 경합과 활동력으로 수비 공간을 커버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파티는 경합 성공 8회, 클리어링 2회, 태클 5회, 가로채기 3회, 리커버리 9회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뛰어난 면모를 보였습니다. 홀딩은 경합 성공 6회, 클리어링 6회, 헤더 클리어 5회, 태클 3회, 리커버리 5회를 기록했고 손에 맞은 장면도 있긴 했지만 전반전 마운트의 위협적인 슈팅들을 막아내며 팀의 무실점을 이끌었습니다. 레노 역시 무실점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레노는 XG 실점값이 1.79였음에도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고 3방 4회와 후반 막판 주마의 헤더를 손끝으로 쳐내면서 팀을 구해냈습니다. 아스날은 오늘 첼시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하면서 11년 10월 이후 약 10년 만에 원정 승리와 0304 무패우승 시즌 이후 17시즌 만에 첼시를 상대로 더블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첼시는 오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다시 한번 챔스 티켓 경쟁은 미국으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자력으로 챔스 티켓을 따낼 수 있으나 전승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첼시가 이를 이겨내고 리그에서 챔스 티켓을 따낼 수 있을지 챔스 티켓 경쟁을 끝까지 지켜보는 게 역시 프리미어리그의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